이 차이입니다. 입색 차이예요. 근데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근데 결과는 저렇게 크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히 이제 후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입색이 상당히 부드럽게 변해 있어야 돼요. 입색이 부드럽게 변해도 착색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직까지 입색이 그냥 진한 색을 띠고 있으면 아무리 금년 기상 여건이 착색이 잘 되는 조건이라 하더라도 착색이 좀 어둡게 되는, 그래서 과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서 입색이 좀 부드러워질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소는 지금 주면은 안 되죠. 수세가 극단적으로 약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 질소는 주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뭐 12, 13 주는 거 안 돼. 좀 끊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질소 흡수를 차단하는 게 아니고 약간 억제시키는 그런 관리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세가 너무 강해가지고 입색이 진한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는 인산칼리를 토양시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목의 경우 수세가 너무 강하고 입색이 진하면 지금 인산칼리 한번 토양시비를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산칼리가 들어있는 아주 소량 들어있는 그런 영양제를 아마 마지막 방제하실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같이 혼용해서 해주시면 입색을 조금은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홍로는 이제 착색 관리하고 수확만 남았지만은 후지는 지금 비대가 조금 부진한 편이거든요, 사실 전반적으로. 그래서 후기 비대를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금 황산칼리 딱 주면 보통 한 2달 반 전에 주시면은 아마 후기 비대하고 조금 더 착색을 촉진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상 조건이 지금 우리나라 기상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안 오고 그런 상태로 지금 바뀌고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강우 조건이 일시에 좀 많은 양이 내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분산돼서 오면은 좋은데, 그러지 못한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금년에는 오히려 지금 이런 조건이 갈반병이나 탄저병 발생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일부에서는 뭐 갈반병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확산은 안 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금년 기상 여건이 병해충 관리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단점은 지금 이제 후지 같은 경우는 후지, 시나노골드, 가몽, 이 세 품종은 가몽, 골드, 후지는 지금 응애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찰했을 때 한두 마리만 보여도 바로 방제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한두 마리 보였을 때 방심해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4, 5일만 지나면 이 변색이 시작돼요. 그래서 지금은 응애 한두 마리만 보여도 바로 방제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 그동안 수년 동안 25A나 25B 계통, 쇼크, 파워샷, 노블레스 이런 제품을 자주 사용하셨던 과원은 요 25 계통은 가급적이면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거의 응애 방제 효과가
뭐 50% 이하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뭐 23이나 아니면 뭐 13번 뭐 이런 계통으로 방제를 해서 그리고 합제도 이런 그 합제 성분 중에 25A나 25B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약제들도 방제 효과가 떨어져요. 합제도. 그래서 만약에 합제로 방제하실 때에는 뭐 25가 없는 다른 번호로 되어 있는 합제들 이런 거 중심으로 방제하셨을 때 방제 효과를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단제나 합제나 같은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응애약 선택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금방 내성이 형성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응애약 중에 미생물 제제로 만든 게 두 가지 계통이 있거든요. 버티맥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안티맥이 맞나 모르겠네요. 이게 두 가지예요. 여기 아바맥틴이 있고요. 아바맥틴이 있고, 이건 6번입니다. 아바맥틴. 아바맥틴이 있고, 그 다음에 밀베노크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미생물 제제로 만든 그런 응애 약제인데, 이런 것들은 내성이 조금은 덜 형성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바맥틴도 사용 설명서 특성을 보면은 거기에 뭐 전 생육 단계에 걸쳐서 효과가 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일부 아래도 효과가 있는 걸로 사용해 본 분들에 의하면. 근데 아바맥틴은 저렴해요. 가격이. 근데 밀베노크는 상당히 고가의 약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요즘 같은 시기에 아바맥틴이 상당히 효과가 좋은. 아바맥틴이 이게 제조 상표명이 열 몇 가지예요. 거의 20가지 되거든요. 아마 아바맥틴이 같은 걸 거예요. 버티맥이나. 상당히 그 회사가 많기 때문에 그 상표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 다이마이트나 마이트킹이 제가 요 자료 작성할 때만 해도 미분류로 구분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금년에 보니까는 이게 넘버가 붙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25A가 들어가 있는 합제성 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컷다운도 그러고 집중마크, 와이드샷, 그 다음에 선캡 이런 제품들이 상당히 많은데, 금년에 제가 컷다운을 방제력에다 넣었었는데 컷다운 사용하고 나서 바로 응애가 예찰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요 25A 쇼크나 파워샷 이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성이 형성된 응애들이 방제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응전은 지금 요 다이마이트나 마이트킹 성분이 들어있는 합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앞으로 응애 밀도가 좀 높으면 이런 약제들은 상당히 효과가 좋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 여건으로 보면 이제 뭐 9월 기상 여건이 어떻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는 후지는 굳이 낙과 방지제를 안 써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기 낙과되는 원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일 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일단은 7월, 8월 온도 조건이에요. 고온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 애는 모든 품종이 낙과가 돼요. 그 다음에 관수 소홀히 했을 때, 즉 비도 안 오는데 이제 뭐 화분화 된다, 또 착색 관리한다 해가지고 관수를 좀 게으르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흑이 낙과가 많아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착색 관리하기 위해서 강한 학예전정, 이거 흑이 학예전정이에요. 도장지제거 이런 거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낙과는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저격을 강하게 했을 때도 흑이 낙과는 일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흑이 낙과 발생될 수 있는 조건은 기상 여건도 있지만 원주들이 과원 관리를 어떻게, 나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관수만 지속적으로 해줘도 흑이 낙과는 많이 줄어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후지라고 해서 뭐 착색 안 된다고 물을 너무 일찍 끊으시면 안 돼요. 최소 아무튼 수확하기 20일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관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목이 마른데 물을 반 컵만 줘요. 그러면 갈증이 나요, 안 나요? 해소가 돼요, 안 돼요? 해소가 안 되고 더 짜증나죠. 그냥 적어도 250cc는 마셔줘야 그래도 갈증이 해소가 되거든요. 근데 매일 조금씩 주면은 식물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줄 때 흠뻑. 그리고 지금부터는 물론 뭐 관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뭐 과수 피해를 받을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과수 피해를 받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8월 하순 이후에 이제 9월 상순쯤 되면은 나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나무는 내년 준비를 해요. 내년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양 축적. 그 다음에 내년 생육을 빨리 촉진시키는 방법. 가을 뿌리가 만들어져요. 굵고 짧게. 가을 뿌리는 굵고 짧게 만들어지고 봄에 나온 춘근은 가늘고 길게 나와요. 근데 가을 뿌리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가을 뿌리, 굵고 짧게 만들어진 뿌리가 가을 뿌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내년 봄에 생육이 좋아요. 왜? 가을 뿌리에서 내년에 춘근이 발생이 돼서 양 수분을 흡수, 이동을 시키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토양이 너무 과습하게 되면 오히려 가을 뿌리 내는데 지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느 시기가 됐건 관수는 조금씩 자주 주는 것보다는 한 번 줄 때 흠뻑 주고 땅이 약간 건조해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마를 때 한 번에 먹을 때 많이 마셔버려야 갈증이 해소가 되지 조금씩 자주 마시면 갈증이 오히려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식물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과 색깔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 요 정도, 요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생산을 많이 하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설령 이런 품종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에 수입이 돼서 유통이 된다면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이런 색깔을 굉장히 싫어해요. 이렇게 진한 자주색 이런 거를. 홍로가 그랬습니다. 홍로 처음 나왔을 때에는 색깔을 진하게 만들어서 출하를 해야 돈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홍로도 색깔을 너무 진하게 만들면 오히려 과속됐다고 경매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붉은색을 좋아하는데 너무 진한 붉은색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예. 이제 사과 착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은요, 이제 착색 발현 3대 조건이 있습니다. 과일 내 당이 일단 어느 정도 올라가야 착색이 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강한 일조, 그 다음에 야간 저온, 이 3대 조건이 착색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당이 어느 정도 올라가요. 탄저병이 그러죠. 탄저병이 감염은 일찍 되는데 병증은 빨리 안 나타납니다. 뭐 심한 경우에는 요 잠복 기간이 거의 뭐 한 50일, 60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탄저병은 감염이 돼도 증상이 발현이 안 돼요. 그 조건은 당이 충족이 안 되면 탄저병균은 힘을 못 씁니다. 안 써요. 그래서 적어도 탄저병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를 보면은 당도가 그래도 10브릭스 이상은 올라가야 병증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때가 딱 착색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당도가 10도 이상은 올라가줘야 착색이 잘 되는 그런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도 보면은 홍로, 그 다음에 아리수, 이제 금년 어떻게 이상하게 지금 농사가 거꾸로 옛날로 회귀하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 홍로나 시나노 골드에 봉지를 의외로 지금 많이 씌우고 있거든요. 근데 금년에도 보면 홍로하고 시나노 골드는 탄저병 때문에 봉지를 씌운 바움들이 제법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리수 같은 경우는 동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금 봉지를 씌우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전화 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뭐가 많을까요? 올해 같은 기상 여건에서 봉지 씌운 과원들이 낙과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봉지 속에서 과일이 폭 익어버려요. 삶아지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컨설팅 받는 분들이 봉지를 많이 씌웠어요. 시나노 골드에. 작년에 굉장히 낭패를 봤어요. 봉지 씌우는 것도 기상 여건에 따라서 물론 뭐 앞으로 몇 달 후에 일어날 여건을 예측은 못하지만 그래서 작년에 봉지 씌운 사람들이 특히 시나노 골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일이 물러지고 낙과도 더 심했어요. 근데 금년에도 7월부터 8월 초까지는 고온 현상이 지속됐어요. 그리고 오늘이 18일인데 보통 평년 같으면은 8월 15일이 지나면 온도가 떨어져요. 근데 지금 안 떨어집니다. 야간 온도는 떨어져도 지금 주간 온도가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봉지 씌운 데서는 올해 정상적인 수확이 어려울 정도로 후기 낙과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봉지를 씌운 경우라면 저는 봉지를 벗기고 안티포를 살포를 해도 낙과는 한동안은 지속될 걸로 봅니다. 한동안. 이미 과육이 육질이 물러지면 낙과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오늘 끝나고 지금 홍로에 봉지 씌운 과원을 한번 가볼 거예요. 이제 진안 쪽에 과원이, 그 봉지 씌운 과원이 있는데 지금 저한테 전화는 안 오는데 분명히 많이 떨어질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봉지는 물론 탄저병 방제나 동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그런다고 해서 봉지 씌워서 농사 짓는 건 지금은 사실 어려워요. 기상 여건도 어렵고 지금 우리 농촌 현실도 봉지 재배할 만큼 인력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특히
제가 이틀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저한테 컨설팅 받다가 올해는 이제 다른 분야 하고 있는데 횡성 이축을 하는 농가예요. 올해 봉지를 다 씌웠대요, 아리수를. 근데 이틀 전에 전화 와서 하는 소리가 낙과가 너무 심해요. 왜 봉지를 씌웠어? 그랬더니 동록 때문에 그런 씌웠는데 지금 피해가 심하다고. 근데 몇 나무를 안 씌웠대요. 빼먹고. 그 나무는 하나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추석 사과가 그래서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홍로를 장수하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면 장수가 착과수는 훨씬 적어요. 근데 돈은 훨씬 더 많이 법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무주에서 이제 컨설팅 받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요새 와서. 자, 당신 거하고 다른 과원들하고 비교를 해봐라. 과일 크기를. 과일이 큰 과원하고 과일이 작은 과원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차이 나냐? 딱 하나밖에 없다. 착과수예요. 착과수. 결과지 하나에 하나만 달 때하고 두 개 달 때하고 과일 크는 게 엄청난 차이를 많이 나타냅니다. 그리고 축지에 여기에 8개 달았을 때하고 6개 달았을 때하고 2개 차이인데 오히려 전체 무게로 따지면 6개짜리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홍로는 뭐 다른 품종도 마찬가지지만 홍로는 무조건 적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380g 이상짜리가 몇 퍼센트 나오는 게 달라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적과를 해주세요. 과일이 작으면. 그러면은 여기 4일만 지나면 크는 게 달라져요. 4일만 지나면 3개 따나면 5개가 커지는 게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과일이 좀 작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직 최소 20일은 남아 있어요. 수확하려면. 그럼 그 20일 동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한 다이가 올라가요. 그래서 너무 과일 숫자에 매이지 말고 어차피 추석 시장은 대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적과는 수확하기 전날까지 하는 게 적과예요. 그거는 직거래를 할 것 같으면은 보통 120개까지 답니다. 3회 1로 심었을 때 120개까지 달아요. 키 큰 방추행에서. 근데 도매 시장으로 출하할 때는 한 80개 정도. 맥시멈 80개. 후지 기준으로요. 예. 홍로는 우리 사장님 얘기하신 대로 맥시멈 한 70개? 60개에서 70개 정도. 근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달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물론 다축 수영도 뭐 괜찮을 것 같지만 지금 우리나라 기상 여건이나 또는 이런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오히려 다축 수영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키 큰 방추행이 훨씬 더 유리한. 키 큰 방추행 장점이 뭐냐면 일단 전정이 쉬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제 효과가 높습니다. 그럼 하나는 직지에서 우동으로 60장에 몇 개 정도 받아요? 뭐 한 4개, 5개만 달면 되죠. 맥시멈 4개에서 5개. 후지 기준으로. 근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그보다 더 달아요. 이론상으로는 그렇고. 심한 경우에는 200개까지도 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몇 퍼센트 따세요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게 3번이 반복되면 서로가 불편해져요. 말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지금 그걸 많이 하는데요. 청송 쪽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키 큰 방추행이요? 그거는 뭐 어느 특정 지역은 아니에요. 특정 지역은 아니고 지금 고르게 조금씩은 해요. 근데 보면은 착색도 잘 되고 약값이 좀 줄어들어요. 정말로 홍로는 이제 길어야 한 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달도 못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기간 마지막 병해충 방제, 착색 관리 좀 잘 신경 써주셔가지고
금년에 좋은 결실 맺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로나 아리수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방제를 반사필링 깔기 직전에 해주셔요. 7일짜리로. 근데 7일짜리 약재가 많지 않아요. 헤드라인, 프루겐, 그 다음에 포리캡탄 이 정도인데 포리캡탄은 약흔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거는 프루겐하고 헤드라인밖에 없어요. 레빅스 하나 안 해? 예? 레빅스. 레빅사가 7일짜리인가요? 사과는 상대가 레빅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방제는 반사필링 깔기 전에 반드시 해주고 반사필링 까셔야 나중에 출하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되는 걸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관리에 좀 신경을 잘 쓰셔가지고 10월 달에 얼굴 뵀을 때는 얼굴에 내천자 안 써진 얼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